그리고 RIER이라고 있죠. 이제 저희가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 신기술 연구소와 산업협력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교육 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로고들이 후원으로 같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제 사진과 저에 대한 소개예요. 그냥 가볍게 NGO 단체 운영하고 있고 아까 회사라고 하셨는데 사실 NGO 단체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하는 탄자니아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 사무총장 하고 있고요. 뭐 학회 총무나 뭐 연구위원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저 넘겨주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개발할 목표인 적정 기술에 대해서 볼 거예요. 쉬운 개념부터 들어가서 점점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적정 기술을 짧게 정의해라 하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네, 온갖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죠. 인간사회, 환경, 윤리, 도덕,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뭐를 하는 거? 삶의 질을 높여야 된대요. 근데 착해야 된대요. 이게 되게 짧은 개념인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 고려할 거 되게 많은 거예요. 대충 해서 안 되는 거고 상당히 어렵다. 거기다가 착하다는 말이 들어갔어요. 아, 이거 저기 인문사회 하는 애들 이 착하다는 거 가지고 몇 시간씩 토론할 수 있어야만 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철학이 들어가 있는 주제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로 아마 좀 봤을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이거 교과서에서 본 사람. 그쵸, 다 봤죠. 일부러 여러분에게 가장 친숙한 거 가지고 온 거예요. 큐드럼. 이런 사진 교과서에서 봤을 거예요. 적정기술이 뭐다도 배웠을 거고요. 자,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문제 상황에 얘가 필요하죠? 물이 있는데 어디 있어요? 멀리.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무거워요. 그럴 때 가볍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넘겨주세요.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책에서. 이건 뭐에 필요한 거죠? 얘는 물을 이동해 주나요? 아니죠. 어떤 물이에요? 네, 더러운 물. 자, 우리 이과생이니까 조금 더 오염된 물. 또 무슨? 네. 문과애들은 이런 말 많이 해요. 깨끗하지 않은 물이에요.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깨끗한데 무색 무취에 독이 있어. 이러면 어떡할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우리 적정기술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식수라는 표현을 써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어쩌면 안전하지 않죠? 아까 제가 독 얘기도 했죠.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기생충 R. 네, 기생충 R 때문에 사실은 라이프스트로우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라이프스트로우 관련된 영상들 여러분이 찾아서 보다 보면은 막 아프리카에서 피부에서 이렇게 기생충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 되게 끔찍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프로젝트로 베스트가드 프랑슨이라는 회사랑 만들었던 건데, 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정의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이제 하나의 사례예요. 또 넘겨주시죠. 이것도 본 사람. 네, 오, 우리 친구. 네, 혹시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아? 마스크 노란 너야. 너가 좀 들었어. 너만 들었어.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 페트병에 불 나오는 거? 비슷하게 맞았어. 페트병. 페트병 안에 뭘 넣었지? 여기 뭘 넣는지 아는 사람? 물. 또? 표백제. 핵심은 표백제였어. 네. 표백제가 들어가서 어떤 환경에서 쓰이는 거지, 이거? 아까 그 라이프스트로우나 큐드럼 환경하고는 좀 또 다른 상황이고 다른 문제를 풀려는 거죠? 전기가 없어. 전기가 없는데. 전기가 없으면 창문을 열지? 창문을 열지? 여기 위에 사진을 잘 봐봐요. 빈민가 같은 곳이야.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 그러면 창을 열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네.
리틀 오브 라이트는 밤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밤에 못 써요. 낮에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햇빛이 반사돼야지만 낮에 조명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어딘가 빈민가라는 상황이야. 집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 세상에 밤은 고사하고 낮에도 불을 켤 수가 없어. 이런 지역들은 국가 전력망인 그리드가 있을까 없을까 대체로? 없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있는 데가 많아. 도시 슬럼가들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많이 형성이 되니까 상황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부에서 전기를 해줬어. 그래서 국가 전력망 그리드가 있어. 그러니까 전선을 연결하면 돼. 근데 뭐가 없을까? 전기를 쓸 돈이 없다면, 그렇다면 낮에 전기를 못 쓰고 있겠죠. 네.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낮에 전기 잘 못 켜는 집들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런 리틀 오브 라이트 같은 거는 낮에 햇빛이 있을 때 빛을 반사해서 방안을 밝혀주는 하나의 솔루션이 되는 거야. 자, 전기가 없는 슬럼가의 상황이야. 중요한 건 상황이야. 이 리틀 오브 라이트가 가장 좋은 솔루션일까? 내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적정 기술 할 때 아까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문제만 이만큼 이렇게 연구한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네. 저거 해도 안 되네. 그리고 하나의 최선의 솔루션을 하려고 보니까 나가서 그럼 정부랑 싸워야 돼. 우리에게 값싼 전기를 주시오. 그것만이 솔루션이면 안 되겠지. 네, 그것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러면 정부에서 해주기 전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를 또 풀어갈 수 있는 작은 솔루션들이 적정 기술이기도 해요. 그런 하나의 사례야. 또 넘겨주세요. 자, 여기 또 이제 적정 기술과 관련된 여러 그 사진들이에요. 네, 이 맨 오른쪽에 이건 뭘까? 애들인데, 애들이 이렇게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애들인 것 같지? 근데 뭘 들고 사진 찍고 있어? 인증사진 좋아라 하면서. 노트북이야. 네, 컴퓨터 교육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에 이걸 적정 기술이라고 홍보하는 데는 뭘까? 어디에 혁신이 있을까? 어디에 솔루션이 있었을까? 노트북은 어때? 비싸니까 못 들어가잖아. 굉장히 저렴한 노트북을 만들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도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했던 대표적인 그 어떤 교육개발협력 노트북 그런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네, 결과는 사실 저렴하게 만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게 거의 없는 거야. 아주 사실 결과는 좀 망했던 하나의 사례예요. 아무튼 일단은 이 사진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 하기는 했겠죠. 이런 것도 있었고. 자, 여기 또 저쪽 오른쪽에서는 두 남녀가 행복해하고 있는데 사진이 잘 보이나 모르겠어. 물장난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름에 하고 싶지, 남자친구랑. 네, 왜 이렇게 행복해하죠? 여기, 네, 무슨 상황 같아? 뭔가 농작물을 키우는데 관계, 물을 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물 대는 거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 우리 옛날 그 현대소설 같은 거 보면은 농사에 그 물 대는 거 가지고 막 옆집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여기 한 남자가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펌프질을 하고 있고 발 이렇게 하고 있고 여자분이 물을 쫙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어. 아마도 기존에는 논에 혹은 밭에 물을 대기가 힘들었는데 저 펌프가 되게 쉬운가 봐. 뭐 가격이 싸거나 사용하기 쉽거나 뭔가 이 사람들을 해피하게 했어. 그래서 행복해하면서 물장난을 치듯 일을 하고 있죠. 네, 그 밑에는 또 뭐 하고 있어? 아이들이 뭔가 두 개의 잔을 들고 있는데 하나는 좀 불투명한 잔, 하나는 좀 깨끗한 잔을 들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있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저 뭔지 모르겠지만 저 노란 병이 무언가 그 오염된 혹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를 안전하게 해줘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나 보다. 뭔가 상황을 볼 수 있지. 네, 여러분 사진, 동영상 혹은 소설 이런 곳에서 상황을 상상하는 거,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 넘겨주세요. 여기 또 다양한 사진들이 있어요. 네, 큐드로 많은 바고 저기 또 보니까 뭐 펌프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인가 봐. 요
학교에서 본 적 있어? 요 그림? 네. 파든팟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거 어디에 쓰는 걸까? 뭐가 좋은 걸까? 뭐 방울토마토 같은 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항아리, 흙, 항아리야. 한번 상황 상상해봐. 무슨 상황일까? 네. 자, 얘기하려는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 선물 있죠? 네, 선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서울대 기념품을 가져왔어요. 자, 누가 할까요? 손 들고 먼저 이름 얘기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 친구. 자, 네. 이름이 뭐죠? 네, 장수한. 와우. 네, 신선하게 보관해준다고 했어. 그 말은 즉 상황이 저기에 안 넣으면 어떻다는 거야? 그치. 즉 그러니까 기온이 높은데 저렇다는 거지. 우리 그럼 수환이는 집에서 저런 거 해? 안 하지. 왜? 수환이는 집에 뭐가 있어서? 냉장고가 있죠. 냉장고가 없을 때 솔루션으로 쓸만한 거지. 네, 맞았습니다. 우리 친구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서울대에서 오면서 기념품들 좀 사먹고 왔어요. 여러분, 좀 눈이 떠지나요? 네, 점점 좋은 기념품이 뒤에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뭘까? 이건 한국에서 10년 전에 선생님이 적정기술 전시회를 할 때 했던 건데, 여의도 공원에서. 여기 아이 하나가 이렇게 뭔가를 쓰고 있죠? 그리고 사진 찍어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 안경, 도수 조절 안경 들어봤어요? 이 안에 액체가 들어있고 이걸 이제 조절할 때마다 그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거. 선생님도 써봤는데 꽤 괜찮더라고. 네, 우리처럼 곳곳에 안경점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시력이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렇게 변할 때 도수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좀 편하겠지. 네, 자 넘겨주세요. 네, 여기 제목이 있긴 하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또 어떤 애들이냐면 적정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에너지를 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기술들이야. 그래서 이 가운데 보이는 거 혹시 봤어요? 네, 이 딜라이트 태양광 랜턴이라고 태양광 랜턴계의 이제 삼성 같은 곳이거든. 삼성 같은 곳이라고 하지만 대기업은 아니었고 스탠포드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만들었던 그 스타트업 회사였어. 태양광 랜턴. 여러분들 이제 알 거야. 태양광을 통해서 뭐 전기 생산하고 하는 것들,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적정기술 생산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 왔어요. 아까 아주 조금 단순한 걸로 했죠? 이제 여러분은 적정기술을 조금 더 잘 알아. 조금 더 잘 알아서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은 정보들에 대해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작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하지만 효과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하면서 여러 가지 한 공동체의 문화, 정치, 환경적인 것을 고려했는데 가능한 어떤 자원, 적은 자원을 사용하고 유지 보수가 간단해야 되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적게 줘야 되고 자본 집약적이라기보다는 노동 집약적이다. 왜 노동 집약적인 게 왜 좋을까?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좋아? 일자리, 그렇지. 일자리 친구 선물 하나 주세요. 아, 너무 좋은 얘기다. 와, 적정기술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기술혁신에서는 일을 적게 하는 게 좋을 수 있거든. 그치? 요즘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냥 다 기계화가 100% 되고 사람이 적게 일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방향을 잘 생각해야 돼. 사람이 적게 일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해서 위험하거나 좋지 않은 거, 재미없는 거는 꼭 사람이 해야 될까? 웬만하면 재미없는 건 사람이 안 하는 게 좋죠. 여러분 모던 타임즈 같은 영화 봤지? 사람이 기계 속에서 똑같이 해야 되기만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뭘 원하는 거야? 자아 성취를 원하는 거잖아. 기쁘기 원하는 거잖아. 단지 통장에 돈만 들어온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자동화되는 게 좋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때야 돼?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더 적정기술이거든. 자, 또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적정기술 신화 과정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 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은 이거 지금 둘 다 책 표지예요. 이건 유명한 포스터이자 책 표지이기도 하거든. 이건 우리나라 적정기술 교과부가
예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었어. 그 교육부 이제 지금 과기부가 이제 나눠졌지만 교과부가 지정했던 첫 번째 적정기술 총서였어요. 학생들에게 이걸 읽혀라 했다. 자, 이 책 읽어본 적 있는 사람? 네. 읽어보면요, 이 책은 그냥 카탈로그야, 거의. 아까 선생님 보여준 사진 같은 거 있지? 그런 게 막 들어가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환경 속에 이런 문제를 푸는 이런 적정 기술들이 있다. 무슨 제품 카탈로그 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적정 기술 총서 2탄이 짜잔 하고 나왔어. 한 2년쯤 후인가? 와, 이걸 읽어본 적 있는 사람? 네. 읽어보기 되게 어려울 거야. 혹시 이 중에 건축 쪽으로 전공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읽어봐도 괜찮아. 이 건축 쪽에 하시는 분들이 앞에 이렇게 그 서평 같은 거 쓰시고 있거든. 우리나라 건축 전문가분들께서 그랬는데, 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표지에서 차이를 발견해 보세요. 핵심적인 차이. 총서 1탄, 2탄으로 가면서 더 심화된 거거든. 뭐가 핵심적으로 달려졌을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 네. 소외된. 네. 소외된은 똑같아. 다 소외된이야. 이것도 나중에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번역이 되었었어. 자, 지금 막 발산해. 괜찮아. 정답 아니어도 돼. 또 뭐가 다르지? 여기는 도시래. 여기 사람이 하나 떡 있고 이건 도시가 있다고 하잖아? 네. 선생님 주시는구나. 아니요. 주세요. 네. 주시고, 네. 그 핵심을 찾은 사람한테 하나 주려고 했어요. 자, 또 도시. 그 다음에 핵심이 뭘까? 발전 심화됐다고 했어. 90%와 함께하는 디자인? 이거는 뭔데? 위안이고. 자, 그럼 우리 친구 잠깐 일어나 볼래? 위안 것과 함께하는 의 차이가 뭐야? 모든 인문학적 지식을 총동원해봐. 주는 거고. 만들어주는 거? 정답입니다. 네, 선생님 선물 주세요. 맞아. 위하는 거는 이게 분리가 돼서 당신들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물론 위한을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지. 함께하는은 조금 더 이런 그 적정 기술 뭔가 이런 그 대상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고 이 사람들이 직접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 책을 보면 되게 어려워. 저 책은 막 남미의 어느 지역사회 같은 데서 커뮤니티 디자인 같은 거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미 이 책들이 나온 지 한 10년이 됐어. 그래서 사실 여러분한테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학교 뭐 놀이터 같은 거 개선 사업한다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문조사하고 아이디어 내고 이런 거 해봤어? 요즘에 그 학교 안에 그런 건축물이나 놀이터 개선 사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여긴 이미 좋아가지고 그럴 텐데 좀 뭐 시골 학교들이라던가 오래된 건축물 같은 거 요즘은 개선할 때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오셔. 디자이너나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여러분 놀이터에서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불편해요? 어떤 거 해줄까요? 해가지고 여러분이 우리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논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게 하고 상황을 같이 분석해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게끔 하고 이런 걸 해요. 네. 여러분 급식 식단 이런 거 같이 짜면 좋겠지. 네. 예산도 펑펑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참여해서 함께하는 이라는 의미가 더 들어가 있는 게 적정 기술이에요. 그렇게 점점 발전하고 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하나 볼 텐데 그 사례들 빨리빨리 갈 거야. 이건 이제 뭐래? 케냐에 쓰레기가 되게 많았는데 또 뭐가 없었대. 또 연료가 없었대. 쓰레기를 연료로 해서 커뮤니티 쿠커를 만들어서 그래서
같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대. 이런 것도 하나의 적정기술 사례인 거야. 넘겨주시고요. 네. 또 이런 지역의 문제점, 관계수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야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계할 것인가? 이 부분은 늘 나오는 이슈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좀 재밌는 사례를 얘기하려고 그래. 플레이 펌프. 이거 배워본 사람? 네. 자, 배운 사람인데 우리 친구 한번 얘기해 볼래? 어떻게 배웠어? 배우긴 배웠는데 내용은 생각 안 나? 어디서 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돌리면서 애들이 노는데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그 에너지로 뭘 하는 거지? 그림 보니까? 이 놀이기구 우리 어릴 때 많이 놀던 거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아. 그치? 선생님 어릴 때는 진짜 좋아하던 진짜 내 최애의 놀이기구거든? 뭘 하는 거지? 애들이 돌려서? 그렇지. 물을 끌어올리는 거지. 네. 자, 이 사진이 처음에 이 두 개의 그림이 이제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그 선진국에서 디자이너들이 와 이런 그림과 사진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아프리카에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관정이라고 하지. 저 지하수 물이 있는데 쓰지 못하잖아. 이걸 끌어올리는데 뭐가 많이 들까? 전기 에너지가 엄청 들 거 아니야. 전기 에너지가 든다는 건 돈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야. 네. 일단 그림 보니까 좋아 보이지? 뭘 설명하는 것 같아? 애들이 노는데 자연스럽게 물이 끌어올려진다. 와, 윈윈인데 너무 좋네. 네. 자, 그런데 이 플레이 펌프는 모잠비크나 동아프리카 지역의 흉물로 지금 자리 잡았어요. 대표적으로 망한 사례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표적이야. 뭐가 문제일까? 자, 네. 선생님 쓰는 거 말고, 써놓은 거 말고 뭐가 문제일지 우리 이과 친구들이니까 한번 찾아봐봐. 오케이, 우리 친구. 그렇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아이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했어.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돼. 혹시 조금 더 깊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노동력 착취? 재밌게 논 거 아니야? 왜 노동력 착취야? 왜냐면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쓰잖아요. 물을 빚기 위해서 애들에게 놀이를 강요하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아까 착취라는 표현 잘 썼어. 잘 썼는데 뭐가 문제일까? 또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좋아. 안 들려. 나이든 사람이 못 돌려요. 애들은 힘이 좋아서 돌리는데 나이 든 사람은 못 돌린다? 네. 좋은 생각이야. 근데 딱 정답은 아니야. 아이들이 없는 지역이어서 그 어른이 돌리면 안 돌아가나? 꼭 애들만 얘네가 이렇게 딱 스캔해가지고 그 노동력을 이렇게 할까? 그 물리적 힘을? 어른은 귀찮아해. 나 아직도 그네 듯하고 재밌는데 저런 거. 네. 길게 쓰지 못한다. 또 아직 핵심으로 안 갔어. 근데 거의 갔어. 날씨가 더울 때 애들이 놀러 안 나와서? 거의 가까워졌어. 끌어오르는 게 쉽지 않아서 물을 끌어올리는 게. 자, 여러분 이과잖아. 잘 생각해봐. 선생님은 물리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상해. 봤을 때. 네. 선생님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노동이 돼버리는 게. 네? 재미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사실 아까 노동력 착취라는 친구가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해줬어요. 선물 하나 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 왜 놀지? 내가 이만큼 힘을 밀었으면 그 힘만큼 쫙 날 돌려줘야지. 그래야 재밌잖아. 내가 밀었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어? 밑에 물 끌어올리는 데로 갔어. 그럼 이건 놀이야 노동이야? 그냥 노동이잖아. 이걸 왜 하는 거야? 애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완전히 그 노동의 굴레가 되어버린 거야. 네. 그리고 보통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힘이 필요해진 거야. 이 물을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했는데, 근데 이 사례가 또 나쁜 게 뭐냐면, 자, 이런 거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요즘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들어봤을 거야. 시제품을 제작한다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본다고. 한번 해봐야 돼. 해보다 보면 아 이게 안 좋네, 이게 나쁘네,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뭔가를 진짜 액션을 해야 돼.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더 나빴던 게 뭐냐면 이 그림들과 이 모습들을 보고 돈을 엄청 많이 모금했어. 그래서 시범 사업을 안 하고 아프리카 모잠비크나 동아프리카 지역 가서 마구 설치 때려버렸어. 막 사진 찍고 와 좋은 거 했다. 그러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동네에서는 아무도 안 쓰는 흉물이 된 거지. 나중에 누군가 가서 왜 안 쓰세요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동네 분들이. 네. 그러면서 핵심이 나왔지. 우리 동네 펌프를 바꾸는데 우리랑 상의 안 했다고. 여러분 방의 벽지를 바꾸는데 부모님이 상의, 이제 뭐 이미 벽지가 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일부러 돈 들여 날 위해 바꾼대. 막 그러면서 온갖 일가 친척들한테 막 엄마 자랑하셔. 내가 우리 딸 위해서 이번에 벽지 싹 바꿨어요. 나 대단한 엄마지, 나 좋은 엄마지 하는데 내가 원하는 색깔 취향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 별로죠, 기분. 네. 기본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와 이게 매칭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선생님 다음 클릭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던가 가설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야. 내 입장에서 생각했지? 그걸 실제 쓸 사용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적정 기술은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적정 기술의 특징을 얘기할 때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 기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아까 이런 거의 핵심을 우리 친구가 잘 얘기했어. 아까 일자리를 얘기한 친구가 있었잖아. 사람이 중심이 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그 사회 안에서 원하는 뭐 색깔, 취향, 냄새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 여러분 뭐 동남아시아 이제 이런 지역들에 늘 그 물 정수 문제가 있잖아. 우리 물 적정 기술이 상당히 많이 이미 보급이 됐고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었거든. 근데 실패 사례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이라던가 냄새라던가 이걸 그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했을 때 먹지 않아. 그러면 당신은 맛이나 냄새 당신 취향인데 그냥 안전하면 먹지. 그게 아닌 거야. 그 사람들도 취향이 있는 거야.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어떤 지역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이제 오프 더 레코드를 해야 될 얘기인데 어떤 교수님은 빗물을 정수하는 것만 하시고 어떤 교수님은 지하수를 정수하는 것만 하셔. 자, 어느 지역에 갔어. 지역 사람들한테 만약에 묻지 않았다고 해봐. 나는 지하수를 정수하는 거 전문가니까 당신들 지역에 지하수 정수를 해줄게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지역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표피수는 더럽다고 먹지 않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빗물을 거른 것만 먹고 표피수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또 반대의 지역도 있어. 갔는데 나는 빗물 전문가라서 빗물을 해줬더니 우리는 빗물은 안 먹어요. 문화적으로 우리 표피수만 먹어요. 이럴 수도 있다고. 그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이 고려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망한 프로젝트 중에 또 하나로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여러분 2002년에 태어났던 사람 없죠? 없구나. 네, 여러분 태어나기 직전이지? 직전이야. 그때 붉은 악마라고 되게 유명한 우리 응원단들이 있었거든. 다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자, 누군가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했어.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애들이 옷이 없대더라. 그러니까 붉은 악마 티셔츠를 다 수거해가지고 그거를 어느 지역에 주면은 참 좋겠다. 무료로. 그렇게 해서 했던 프로젝트 사례가 있는데 그게 나쁜 사례 중에 하나로 꼽혀요. 왜냐면 그걸 보급했는데 자, 우리 친구가 학교에 갔더니 공짜로 옷을 줬어. 근데 우리 엄마가 옷공장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잘렸어. 왜냐면 동네 옷공장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야. 무료로
옷이 쏟아져가지고. 자, 이러면 지금 선생님 얘기한 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야.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적정 기술을 한다고 할 때 현지의 필요를 충족하고 적은 비용 들고 현지 재료 쓰고, 그런데 현지에 가능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가능하면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 다 같이 비즈니스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고 지역사회 공헌도 되고, 또 가능한 에너지는 화석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유지보수 쉽도록 우리 누구나 다 고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어떤 고데기를 하나 샀다, 고치기가 되게 어려워, 짜증나지? 네, 안 되겠죠. 내가 바로바로 고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 어떤 좀 사용자가 이해 가능한 것들, 그리고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적정 기술을 설계할 때에는 공학적인 것뿐 아니라 어떤 기업가적 정신, 그리고 사회문화 환경들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사례로 하나 들어갈게요. 여러분은 이제 세탁을 하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 세탁기가 있죠, 집에. 네. 그런데 세탁기가 없는 어느 개발도상국 환경이었다. 저 이제 남미 고산지대의 상황인데요. 세탁기가 없는 상황이었어. 그럴 때 기라도라라는 제품이 저걸 이제 그 적정 기술로서 대체했던 상황이에요. 넘겨주세요. 자, 어떤 좋은 적정 기술을 만들려면 있잖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잘 그 현재 상태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려면 잘 관찰을 해야 되거든. 관찰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 하나의 사례야. 네. 세탁기가 없이 손빨래를 하니까 어떤 상황이 시퀀스별로 펼쳐지는지 지금 장면들을 한번 나열해 본 거야. 나열을 하다 보니 어떤 페인 포인트들이 보이는 거지. 이 페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뒷장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계속 넘겨주세요. 이런 각각의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들로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넘겨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나? 여러분 이과생들이잖아. 특별히 더더욱 잘 아마 알 거야. 자, 무언가 개발하고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려면 뭘 해야 돼? 계획을 짜고 조사를 해야 돼. 필드에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조사를 하는 데는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지. 그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봐야 되거든. 인터뷰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 설문지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룹 토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결과들을 분석하고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가지고 가서 한번 테스트해봐야 돼. 테스트해보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파이널 디자인이 나오는 거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필요하고 원하고 기술적으로 그게 실현 가능하고, 또 되게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으로 가능한지도 봐야 된다는 거. 이제 이게 그 휴먼 센터드 디자인의 요소들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사람들의 특히 이 세 가지의 접점 중에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들여다보는 게 인간 중심의 디자인의 시작이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그 인간 중심 디자인의 이 슬라이드, 또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주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딜리버리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다시 앞 슬라이드.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것. 그리고 사실 선생님께서 여러분 선생님께서 저를 여기 초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꼭 해달라고 하신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이 첫 번째 단추야. 자, 이런 디자인을 해나가는데 처음으로 중요한 게 뭐다? 듣는 거. 듣는 거. 여기 히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리빙랩 같은 곳에서는 아예 리슨이라는 표현을 써. 그냥 듣는 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청하는 거. 아주 잘 들여다보고 잘 관찰하는 거. 그래야지 문제들이 보인다는 거지. 넘겨주시죠. 네. 자, 이거 이제 선생님이 우리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하는 하나의 사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선생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이거 뭐겠어요? 위성사진이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이게 더 깜깜해야 잘 보일 텐데, 네, 우리는 어디 있는지 혹시 찾을 수 있어요? 저기, 네, 맨 왼쪽에 있어.
우리는 이렇게 섬도 아닌데 여기 떠 있잖아. 북한이 깜깜하기 때문이죠. 북한의 전기가 부족해서. 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하지. 에너지가 많은 곳과 에너지가 없는 곳, 전기를 많이 쓰는 곳과 쓰지 않는 곳. 여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곳들 보면 네, 깜깜하죠. 넘겨주세요. 이거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이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그 탄자니아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전기가 없는 아프리카 현장 상황, 정치, 경제, 사회, 보건,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그에 적합한 적정 기술을 설계해보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프리카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의 적정 과학 기술을 또 개발하고 교육하고 사업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시고요. 네, 빨리 갈게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환경인지 조사를 해야 되거든. 이거는 조사했던 하나의 사례야.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 지역에는 어떤 연령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성별은 어떤지, 뭐 소득은 어떤지 이런 조사들을 하겠죠.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이 슬라이드를 보고 여러분 좀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이 시간이 없다 보니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자, 하나의 상황이 뭐였어? 물을 끓여서 마시고 있다는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여러 분석을 한 거야. 물을 끓여서 마시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아프리카 같은 곳에 기후변화나 사막화의 영향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들 들어봤죠. CO2 발생하고 물을 집에서 끓여 마시면 그러면 질병도 발생해요. 폐렴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것뿐이 아니라 물을 끓여 마시기 위해서 여성이 물을 길러오는 것뿐 아니라 이런 땔감을 하러 가면은 그러면 노동의 부담을 갖게 되고 학교도 못 가고 빈곤이 심화되고 이렇게 하나의 장면을 가지고 물을 끓여 마시는 하나의 장면 혹은 여성이 땔감을 하는 하나의 장면을 가지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이런 이제 적정 기술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기도 해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주제로 왔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적정 기술이 기본적으로 뭐다라는 걸 컨셉을 설명하는 하고 왔던 것들이었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뭘 할 것인가 부분이야.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있어? 네, 아니죠. 거기 환경 제대로 알아? 아니지.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있죠. 지금 시대를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디지털 혁명과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좀 7, 8월에 우리 그 방역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고 자유를 누리나 했더니 네, 지금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지. 아마도 네,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죠. 이 팬데믹을 벗어나기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젠다로 넘어갈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디지털 혁명이 뭐다?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뭐 메타버스니 뭐 인공지능이니 이런 얘기들 여러분 다 들어봤지? 자, 지나갈게요.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이따가 디지털 혁명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 수 있을 거야. 이제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다못해 쇼핑을 할 때도 여러분 오프라인 매장에 갑니까?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지. 넘겨주세요. 자, 네, 메타버스들의 모습이고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팬데믹. 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있는데 자, 너무너무 심각하죠 지금. 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디지털 혁명과 팬데믹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금 어떤 과제가 주어져 있다라고 또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초격차라고까지 얘기해요. 격차가 너무너무 벌어져서 그게 슈퍼한 차원까지 된 거야. 초격차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오고 나서는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그 디지털 혁명만으로도 격차를 발생시키는데 양극화나 불균형이나 근데 코로나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떤 관계일까? 둘 사이에. 자, 선생님 이거는 그 볼펜 선물로 해주세요. 우리 친구도 졸리니까 그냥 화장실 안 가고 할게. 네, 쉬는 시간 안 갖고 할게요. 질문이 뭐였냐면 디지털 혁명과 팬데믹의 관계야.